세계의 성장에 묻어가는 투자. 천재가 아니어도 살아남는 법. 우리가 투자 이야기를 시작할 때 던지는 질문들. 우리가 평소에 투자 이야기하다 보면 꼭 이런 질문 나오잖아. 그래서 너 요즘 뭘 샀는데? 솔직히 어디가 제일 좋아 보여? 이런 질문들은 사실 가장 뜨겁지만 동시에 가장 허무한 질문이기도 해. 왜냐하면 너도 알겠지만 이 질문에 확신 있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 거의 없거든. 우리 둘 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초능력자가 아니잖아. 주식 시장이라는 건 학교 시험처럼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 내가 내린 판단이 내일 바로 딩동댕 보상으로 돌아오는 구도도 절대 아니야. 우리는 늘 불확실성이라는 안개 속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지. 수많은 정보와 소문 속에서 나침반 없이 항해하는 느낌. 이런 근본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는 늘 어렵고 늘 우리를 지치게 만들어. 마치려고 할수록 투자는 어려워진다. 심리적 함정. 처음 투자 시작할 때 우리 모습 다 비슷했지. 나도 그랬고 너도 아마 그랬을 거야. 우리 모두 이기는 투자자가 되고 싶었으니까. 어떤 종목이 남들보다 더 오를지 맞히려고 하고 언제가 시장의 진짜 바닥인지 찾으려고 하고 남들보다 한 발 먼저 움직여서 나만 아는 정보를 잡으려고 애썼잖아. 근데 그렇게 단기적인 예측에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투자는 점점 피곤해지더라. 이게 바로 투자가 가진 가장 큰 심리적 함정이야. 변동성이라는 독에 중독되다. 조금만 떨어져도 불안해서 손절을 고민하고 조금만 오르면 더 오를 거지라는 욕심이 미친 듯이 생겨. 경제 뉴스 하나, 유명인의 말 한마디에도 내 마음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느낌이지. 결국 우리는 시장의 변동성에 중독되고 감정에 따라 매매하게 돼. 불안 관리와 투자의 경계. 그러다 보면 진짜 이런 생각이 들더라. 이게 투자야? 아니면 그냥 내 불안 관리하는 거야? 매일 밤 잠 못 이루며 다음날 시장을 걱정하는 건 투자를 통해 자유로워지려던 우리의 원래 목적과는 정반대잖아.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인데 오히려 투자가 삶의 스트레스가 되는 악순환에 빠지는 거지. 우리는 너무 어려운 게임을 하고 있다. 전문가라는 환상. 냉정하게 생각해보자. 우리는 기관 전문가가 아니잖아. 기업 내부 정보를 아는 것도 아니고 월스트리트의 애널리스트처럼 하루 종일 시장만 분석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야. 전 세계 자본 흐름을 실시간으로 읽지도 못해. 금리 인상 사이클이나 지정학적 리스크의 파급 효과를 완벽하게 예측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지. 우리가 접하는 정보는 이미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전달된 후행적 정보일 뿐이야. 그런데도 우리는 맨날 이번엔 내가 맞힐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착각해. 효율적 시장 가설의 냉정함. 경제학에서 말하는 효율적 시장 가설은 이런 현실을 냉정하게 말해줘. 시장은 수많은 똑똑한 참가자들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모든 공개된 정보는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는 거야. 즉, 우리가 신문이나 유튜브에서 본 정보는 더 이상 우리에게 초과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뜻이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번 종목은 대박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실력이라기보다는 그냥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희망에 가까워. 그리고 그 희망이 우리를 가장 위험한 베팅으로 이끌지.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나는 투자의 관점을 아예 바꿔버렸어. 게임의 규칙 자체를 바꾼 거야. 시장을 이기려 하지 말고 같이 가자. 관점의 전환. 나는 나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봤어. 내가 꼭 이 시장을 이겨야 할까? 그냥 시장과 같이 가면 안 될까? 이 질문 하나가 내 투자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세상은 멈추지 않는다라고 생각해보니 답이 나오더라. 세상은 내가 오늘 뭘 사든 팔든 심지어 투자를 전혀 하지 않든 어차피 앞으로 가고 있어.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스마트폰이 세상을 바꾼 것처럼 사람들은 소비하고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는 것처럼 기업은 이익을 내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하고 결과적으로 시장은 길게 보면 계속 커져왔잖아. 미국 GDP 성장 그래프를 봐봐. 중간에 굴곡은 있어도 추세는 늘 위를 향했지. 그럼 굳이 이 거대한 인류 발전의 흐름을 맞추려고 애쓰거나 이기려고 힘을 낭비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는 이 거대한 흐름 자체에 나를 맡기면 되는 거 아닐까? 그래서 나온 생각이 바로 묻어가는 투자야. 현실적인 선택. 세계의 성장에 묻어간다는 말은 사실 굉장히 단순하고 현실적인 말이야. 특정 기업 하나 찍으려는 게 아니라 특정 시점 하나 노리려는 게 아니라 세상 전체가 만들어내는 그 성장의 흐름에 나도 그냥 같이 올라타는 거지.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지수 기반 투자 구조, 즉 ETF를 활용한 분산 투자야. ETF는 수백 개의 기업에 분산 투자함으로써 개별 종목이 망할 위험을 사실상 제거해주잖아. 이런 구조의 예로 자주 언급되는 것들, 핵심 포트폴리오, 세계의 성장에 묻어가는 투자 방식의 예로는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세 가지 핵심 구조가 있지. 미국 시장 전체에 묻어가기.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SPY, VOO, IVV 같은 ETF와 그 저비용 버전인 SPYM이야. 이는 미국이라는 세계 최대 경제 대국에 우량 기업 500개에 분산 투자함으로써 미국 경제의 전반적인 성장에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거지. 고성장 기술 섹터에 묻어가기.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QQQ와 그 저비용 버전인 QQQM이 있어. 이건 미국 기술 기업들의 혁신과 성장에 집중하는 거야. 미래를 바꾸는 혁신이 곧 수익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믿음에 기반하지. 전 세계 시장 전체에 묻어가기. 전 세계 선진국 및 신흥국 시장을 모두 포함하는 VT 같은 ETF야. 이건 특정 국가를 넘어 글로벌 경제 전체에 분산 투자하는 거지. 미국이 주춤할 때 다른 나라의 성장이 나의 수익을 방어해 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형태의 분산이야. 개별 종목과 균형 잡기. 물론 재미삼아 소액으로 개별 종목도 하긴 해.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전체 포트폴리오를 지키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일 뿐이야. 우리의 핵심 자산은 이런 지수 기반 ETF가 꽉 잡고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법이지. 이런 ETF들은 특정 기업의 성과를 예측하기보다 시장 전체의 흐름에 참여하도록 설계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해. 이 방식이 주는 가장 큰 변화, 심리적 평화. 이런 방식으로 투자하니까 내가 가장 크게 느낀 변화는 이거였어. 바로 마음이 훨씬 편해졌다는 것. 변동성과의 결별. 하루에 계절을 몇 번씩 안 보게 되고 뉴스 하나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남들 수익 인증에 덜 비교하게 돼. 왜냐면 내 투자 기준 자체가 바뀌었거든. 오늘 오르냐 내리냐의 단기적인 소음에 집중하는 대신 나는 오직 하나의 질문만 남겨두었어. 10년 뒤에도 세상은 성장할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예스라면 오늘 주가가 떨어지는 건 오히려 할인의 기회가 될 뿐 불안의 이유가 되지 않아. 시장의 변동성이 나를 공격하는 무기가 아니라 장기 투자자에게 주어지는 선물로 바뀌는 순간이지. 세계는 흔들리면서도 앞으로 간다. 역사의 증언. 물론 중간중간 위기는 와. 전쟁도 있고 금융위기도 있고 IT 버블도 터지지. 그때마다 꼭 이런 말이 나왔어. 이번엔 다르다. 이제 끝났다. 수많은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려 시장을 떠났지. 근데 결과는 어땠어? 시간이 지나면 기업은 적응했고 기술은 남았고 시장은 다시 움직였어. 위기는 새로운 혁신과 기회를 낳는 과정이었지 종말은 아니었어. 이 역사적 사실이 바로 우리가 시장의 흐름에 묻어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돼. 이 투자는 대박이 아니라 생존이다. 진정한 목표. 이 방식은 솔직히 말해서 한 방에 인생 바꾸는 투자는 아니야. 대신 우리가 얻는 건 훨씬 더 중요해. 크게 망할 확률을 줄이고 오래 살아남을 확률을 높여줘. 투자의 성공은 수익률 폭발에 있는 게 아니야. 투자에서 진짜 중요한 건 몇 번 이겼느냐보다 끝까지 남아있느냐잖아. 오래 살아남아야 비로소 복리의 마법이 터지는 거거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우리는 충분하다. 우리는 천재가 아니어도 돼. 시장을 이기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 그냥 세상이 앞으로 가는 방향에 우리의 자본을 같이 태우고 우리의 시간과 노력은 우리의 삶을 위해 쓰면 돼. 이게 바로 내가 생각하는 세계의 성장에 묻어가는 투자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